빨래통에서 젖은 와이셔츠를 꺼내는 순간 저는 남편의 목에 난 손톱 자국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종된 여자의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자입니다. 올해 62이고요. 동네 성폭력 상담소에서 전화 상담 봉사를 하고 있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아직도 손이 떨려요. 그날은 화요일 밤이었어요. 시계가 거의 12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남편 최동식 씨는 개인 택시 기사거든요. 보통은 10시쯤 들어오는데 그날은 유난히 늦었어요. 거실 소파에서 졸다가 현관문 소리에 깨어났죠.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요? 남편은 대답 없이 바로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물소리가 한참 동안 들렸죠. 그 사이 저는 빨래통에 넣어둔 셔츠를 꺼내려고 했어요. 내일 아침에 빨려고 준비해 두는 게 습관이거든요. 그런데 셔츠가 축축했어요. 물에 흠뻑 젖은 것처럼요. 이상했죠. 낮에는 비도 안 왔는데 말이에요. 셔츠를 들어 올리면서 문득 남편 목을 봤어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목 옆쪽에 빨간 자국이 3줄 있었어요. 손톱으로 긁힌 것 같았어요. 동식 씨는 평소에 목을 긁는 버릇도 없고 제 손톱도 아니었거든요. 저는 바느질 때문에 늘 짧게 깎아두거든요. 여보, 목이 왜 이래요? 화장실에서 나온 남편이 거울을 보며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 이거 오늘 손님이 급하게 차에서 내리다가 실수로 긁었나 봐. 그렇게 말하면서도 눈을 못 마주치더라고요. 결혼한 지 30년이에요. 남편이 거짓말할 때 보이는 버릇을 모를 리가 없죠. 오른쪽 귀를 만지작거리거든요. 그때도 그러고 있었어요. 손님이 왜 그랬대요? 모르겠어. 취했나 봐. 피곤하니까 내일 얘기하자.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침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축축한 셔츠를 들고 한참 서 있었죠. 뭔가 이상했거든요. 택시에서 손님이 긁을 만한 상황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도 목을요. 거실로 돌아와서 남편 택시 열쇠를 봤어요. 내일 아침에 차 청소하려고 늘 현관에 두거든요. 그런데 열쇠에서 향수 냄새가 났어요. 남편은 향수를 안 써요. 저도 안 써요. 그럼 누구 냄새죠? 궁금해서 밖에 나가 택시를 살펴봤어요. 뒷좌석에 긴 머리카락 한 올이 있었어요. 검은색이었죠. 저는 파마를 해서 곱슬이거든요. 그리고 좌석 사이에 뭔가 끼어 있었어요. 작은 귀걸이였어요. 은색 고리 모양이었죠. 이상했어요. 정말 이상했어요. 하지만 남편한테 바로 물어보기는 무서웠어요. 혹시 제가 오해하는 건 아닐까요? 괜히 물어봤다가 부부싸움 나면 어쩌죠? 그때 거실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어제 오후부터 실종됐던 서울 은평구의 한미소 씨가 아직도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씨는 34살로 현재 이혼 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에 나온 여자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긴 생머리에 갸름한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귀에 은색 고리 귀걸이를 하고 있었죠. 상담소에서 봉사하면서 많은 사례를 봤어요. 이혼 소송 중인 여성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지 잘 알거든요. 전 남편이나 스토커들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제 남편 택시에서 그 여자의 귀걸이가 나왔어요. 목에는 손톱 자국이 있고요. 셔츠는 물에 젖어 있고요.
이게 다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상담소에서 배운 게 있어요. 여성 대상 범죄에는 우연이 없다고요. 모든 단서가 하나로 이어진다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지통을 뒤졌어요. 남편이 뭔가 버렸을 수도 있거든요. 과연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있었어요. 퍼즐 맞추듯이 하나씩 붙여봤죠. 세차장 영수증이었어요. 시간이 새벽 2시였어요. 장소는 골목 끝 CCTV 앞 24시간 세차장이었죠. 왜 새벽에 세차를 했을까요? 뭔가 지우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상담소 윤서진 팀장님이었어요. 영자 씨, 뉴스 봤어요? 한미소 씨 말이에요. 혹시 우리 상담소로 상담 전화 온 적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상담 일지를 뒤져봤어요. 있었어요. 2달 전에 미소라는 이름으로 전화가 왔었어요. 전 남편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무서워서 집에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죠?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택시 타고 멀리 가라고 했어요. 택시요. 택시.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그 여자가 제 남편 택시를 탔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 아닐까요? 상담소에서 늘 듣는 말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 저는 그 말이 다른 사람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설마 제 남편이? 아니에요. 동식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모를 리가 없어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술도 안 마시고 바람도 안 피워요. 하지만 증거들이 자꾸 나타나요. 젖은 셔츠, 목에 자국, 귀걸이, 세차장 영수증. 이게 다 우연일 리가 없어요. 저는 새벽 내내 잠을 못 잤어요. 남편 옆에 누워서 숨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모르는 사람과 30년을 같이 살았던 건 아닐까요? 아침이 되자 남편이 일찍 나갔어요. 평소보다 1시간 빨리요. 뭔가 피하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진실을 알아야겠다고요. 비록 무서웠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어디선가 한미소라는 여자가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상담소에서 배운 게 있어요. 침묵은 가해자를 돕는 일이라고요. 설령 그 가해자가 제 남편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세차장으로 갔어요. 혹시 CCTV에 뭔가 남아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골목 상가에서 청소 일을 돕는 오복래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는 동네 사정을 다 아시거든요. 할머니, 어젯밤에 이상한 일 없었어요? 아, 영자야. 있었지. 새벽에 택시에서 젊은 여자애가 내리더라. 휘청거리면서 말이야. 할머니 말에 심장이 쿵했어요. 어느 택시였어요? 글쎄다. 개인 택시 같았는데. 그런데 이상했어. 여자애가 내린 다음에 다른 차가 뒤따라왔거든. 다른 차요? 뒤따라온 차가 있었다고요? 이야기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 남편이 그날 밤 한미소 씨를 태웠다는 것, 그리고 뭔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저도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거든요. 세차장 영수증을 붙여 읽고 남편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동식 씨는 손님이 토했어라고 둘러댔지만 저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어요. 복내 할머니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참 길게 느껴졌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남편이 한미소 씨를 태운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럼 뒤따라온 차는 뭘까요? 집에 들어가니 동식 씨가 벌써 돌아와 있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거죠. 거실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여보, 일찍 왔네요? 오늘은 손님이 별로 없어서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눈을 안 보더라고요.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물어봤어요. 어젯밤에 세차했다면서요?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어떻게 알았어? 영수증 조각이 휴지통에 있더라고요. 새벽 2시에 세차를 왜 했어요? 동식 씨가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한숨을 푹 쉬었죠. 손님이 토했어. 냄새가 너무 심해서 참을 수가 없었지. 그럼 왜 어젯밤에 말 안 했어요? 괜히 오해 살까봐. 요즘 사건 사고가 많잖아. 오해요? 무슨 오해를 할까 봐서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 손님이 여자였어요? 응, 젊은 여자요? 그런 것 같았어. 어디서 태웠어요? 은평구 쪽이었나? 정확히 기억 안 나. 은평구요. 한미소 씨가 사는 곳이 은평구라고 뉴스에서 나왔거든요.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했어요. 그 여자가 토한 이유가 뭐예요? 술 취했나요? 글쎄, 많이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 계속 뒤를 돌아보고, 뒤를 돌아봤다고요? 복내 할머니가 말한 뒤따라온 차 때문인가요? 여보, 그 여자 혹시 한미소 씨 아니에요? 동식 씨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뭔 소리야? 어떻게 내가 그걸 알아? 뉴스에 나온 사진 봤는데 택시에서 나온 귀걸이랑 똑같은 걸 하고 있었어요. 귀걸이? 어젯밤에 뒷좌석에서 주웠어요. 은색 고리 모양. 동식 씨가 머리를 감추러요. 한참 그러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맞아. 그 여자가 한미소인 것 같아. 드디어 인정했어요. 저는 안도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무서웠어. 괜히 의심받을까봐. 의심받을 일을 했나요? 아니야.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태워다 줬을 뿐이야. 동식 씨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숨기고 있는 건 확실했어요. 블랙박스는 확인해 봤어요? 블랙박스? 차에 달린 블랙박스 말이에요. 그날 밤 영상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동식 씨가 또 한참 말이 없었어요. 메모리 카드를 뺐어. 왜요? 고장 난 것 같아서. 며칠 전부터 이상했거든. 고장 났다고요? 하필 그날 너무 우연치고는 의심스러웠어요. 카드는 어디 있어요? 버렸어. 왜 버렸어요? 어차피 고장 났는데 뭐하러 가지고 있어. 저는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결혼한 지 30년인데 이렇게 둘러대는 남편을 본 적이 없거든요. 여보, 지금 거짓말하고 있죠? 아니야. 정말이야. 그럼 경찰서 가요. 뭐? 한미소 씨가 실종됐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남편 택시를 탔잖아요. 당연히 신고해야죠. 동식 씨 얼굴이 더 하얗게 됐어요. 영자야, 제발 좀 더 생각해보자. 뭘 더 생각해요?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인데. 나를 믿어줘. 어떻게 믿어요? 계속 거짓말만 하는데.
그때 집 전화가 울렸어요. 복내 할머니였어요. 영자야, 경찰이 왔어. 어젯밤 일로 물어보더라고. 경찰이요? 벌써 이 동네까지 왔다고요? 할머니, 뭐라고 했어요? 택시에서 여자애가 내렸다고 했지. 그리고 뒤에 따라온 차 얘기도 하고. 전화를 끊고 동식 씨를 봤어요. 남편도 들었나 봐요. 얼굴이 완전히 굳어 있었어요. 여보, 이제 숨길 수 없어요. 할머니가 다 봤다고요. 그래도 뭐요? 당신이 나쁜 일 안 했다면 당당하게 말하면 되잖아요. 동식 씨가 일어나더니 창문 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한참 밖을 보고 있었죠. 영자야, 나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여자가 무서워해서 안전한 곳에 내려줬을 뿐이야. 그럼 왜 이렇게 감추려고 해요? 요즘 세상이 어떤데? 억울하게 누명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억울하게 누명요? 저는 남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진실을 말하면 되는 건데 왜 자꾸 감추려고 하는 걸까요? 오후에 상담소에 갔어요. 윤서진 팀장님께 상황을 설명했죠. 영자 씨, 이거 신중하게 해야 해요. 남편분을 의심하는 건 쉽지 않겠지만 한미소 씨 안전이 우선이에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경찰에 신고하는 게 맞아요. 마지막 목격자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남편이 반대해요. 왜요? 누명 쓸까봐 무서워해요. 윤서진 팀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진실을 숨기는 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동식 씨가 택시를 닫고 있었어요. 안팎을 완전히 청소하고 있었죠. 또 청소해요? 어제 못다 한 거. 어제 새벽에 세차장에서 했는데 또요? 뭔가 계속 지우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저녁 먹으면서 다시 물어봤어요. 여보, 한미소 씨가 차에서 내린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몰라. 내가 그냥 갔는 걸. 뒤따라온 차는 못 봤어요? 뒤따라온 차? 복내 할머니가 봤다고 해요. 다른 차가 뒤따라왔다고. 동식 씨가 젓가락을 놓았어요. 그런 게 있었나? 기억 안 나. 기억 안 난다고요? 이상한 일이 있었으면 기억날 텐데요. 여보,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몇 번을 말해야 해? 정말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지만 동식 씨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그날 밤 또 잠을 못 잤어요. 옆에서 자는 남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30년을 함께 산 사람을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새벽에 일어나서 택시를 다시 살펴봤어요. 트렁크도 열어봤죠. 그때 바닥에서 뭔가 작은 게 보였어요. 스카프였어요. 분홍색 실크 스카프였죠. 향수 냄새가 났어요. 어젯밤에 맡았던 바로 그 냄새였어요. 손이 떨렸어요. 이제 확실했어요. 한미소 씨가 우리 택시를 탔고 뭔가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남편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믿고 싶었어요. 남편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요. 분명 오해가 있을 거라고요. 내일 한미소 씨 소식이 나올까요? 살아서 돌아올까요? 그리고 제 남편은 정말 무죄일까요? 저는 스카프를 들고 한참 서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남편을 좀 더 믿어봐야 할까요? 상담소에서 늘 하는 말이 있어요. 피해자를 위해서는 진실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그 진실 때문에
제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미소 씨가 돌아왔습니다. 택시 기사가 아닌 뒤따라온 사람이 더 무서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 차 트렁크에서 미소 씨 스카프가 나왔습니다. 아침 일찍 윤서진 팀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영자 씨, 한미소 씨 찾았어요. 병원에 있는데 의식은 있어요. 어디서 찾았어요? 한강 둔치에서요. 새벽에 조깅하던 사람이 발견했대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는 소식에 안도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쪽이 무겁더라고요. 제 남편과 관련이 있을까 봐서요. 상담소로 올 수 있어요? 미소 씨가 진술하고 싶다고 해요. 지금 갈게요. 상담소에 도착하니 한미소 씨가 와 있었어요. 뉴스에서 본 것보다 훨씬 말랐고 얼굴에 멍이 있었어요. 목에도 빨간 자국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박영자예요. 전화 상담 때 도움 드렸던 사람이에요. 아, 기억나요. 그때 택시 타고 피하라고 하셨죠. 제 가슴이 쿵했어요. 정말 제가 말한 택시를 탔던 거예요. 윤 팀장님이 차를 준비해 주시고 미소 씨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집 앞에 전 남편이 또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서워서 뒷문으로 나왔는데 택시가 지나가더라고요. 손을 흔들어서 태워달라고 했어요. 택시 기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이가 좀 있는 아저씨였어요. 친절했어요. 제가 무서워하니까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친절했다고요? 그럼 남편이 나쁜 일을 한 게 아닌가요? 어디까지 태워줬어요? 강변 쪽이요. 제가 거기서 내려달라고 했거든요. 안전한 곳 같아서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미소 씨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택시에서 내렸는데 뒤에서 다른 차가 따라왔어요. 그 차에서 누가 내려서 저한테 달려들었어요. 누구였어요? 얼굴은 못 봤어요. 너무 어두웠거든요. 그런데 목소리가 전 남편 같았어요. 전 남편이요? 그럼 제 남편은 정말 무죄인가요? 택시 기사는 어떻게 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 사람이 목을 조르고 어디론가 끌고 가려고 했어요. 어떻게 도망쳤어요? 기억이 안 나요.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보니 한강 둔치에 있었어요. 미소 씨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이런 무서운 일을 당했다니요. 미소 씨, 택시 안에서 뭔가 떨어뜨린 거 없어요? 아, 귀걸이요. 차에서 내릴 때 떨어뜨린 것 같아요. 스카프는 어때요? 분홍색 실크 스카프요. 미소 씨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것도 잃어버렸는데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그 스카프가 제 남편 차 트렁크에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미소 씨 말로는 택시 기사는 친절했대요. 나쁜 일을 한 건 뒤따라온 사람이고요. 그럼 제 남편은 무죄인가요? 하지만 스카프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미소 씨가 차에서 내릴 때 떨어뜨렸다면 왜 트렁크에 있었을까요? 집에 들어가니 동식 씨가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한미소 씨 찾았다고 하네. 응, 들었어. 다행이야. 무사해서 남편 표정을 살펴봤어요. 진짜 다행이라는 표정이었어요. 연기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여보, 미소 씨를 만나고 왔어. 뭐? 상담소에서 진술을 들었어. 동식 씨 얼굴이 긴장됐어요. 뭐라고 하던? 택시 기사는 친절했다고 해요.
나쁜 일을 한 건 뒤따라온 사람이라고. 그럼 다행이지. 근데 이상한 게 있어. 뭐? 저는 가방에서 스카프를 꺼냈어요. 이거 어떻게 우리 차 트렁크에 있었어요? 동식 씨가 말을 못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뭐야? 미소 씨 스카프예요. 차에서 내릴 때 떨어뜨렸다고 해요. 나는 몰라. 몰라요? 당신 차 트렁크에서 나왔는데? 정말 몰라. 어떻게 그게 거기 있었는지. 또 거짓말이에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요. 여보, 이제 그만해요. 경찰서 가요. 영자야, 제발. 뭘 제발이에요? 미소 씨가 당한 일이 얼마나 끔찍한지 아세요? 동식 씨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태워다 줬을 뿐이야. 그럼 스카프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당신이 계속 거짓말하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다시 말해봐요. 정말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동식 씨가 한참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그날 밤에 여자를 태웠어. 무서워하길래 어디가 안전하냐고 물어봤지. 그래서 강변으로 갔어. 그 다음에 차에서 내려주려고 했는데 뒤에서 다른 차가 와서 갑자기 세웠어. 어떤 차요? 검은색 승용차였어. 그 차에서 남자가 내려서 여자한테 달려들었어. 그때 당신은 뭐 했어요? 동식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것도 못했어. 왜요? 무서웠어. 그 남자가 칼을 들고 있었거든. 칼이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다고요? 그럼 경찰에 신고했어야죠. 하려고 했는데 그 남자가 나한테 오더라고. 그래서 그냥 도망쳤어. 도망쳤다고요? 미소 씨를 두고요? 여보, 그게 맞는 일이에요? 미안해. 너무 무서웠어. 저는 화가 났어요. 남편이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았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소 씨가 더 큰 피해를 당한 거예요. 스카프는 언제 주었어요? 그 남자가 여자를 끌고 갈 때 떨어뜨린 것 같아. 나중에 트렁크에서 발견했어. 왜 경찰에 안 줬어요? 내가 거기 있었다는 게 들통날까봐. 들통날까봐요? 증인인데요? 블랙박스도 그래서 뺀 거예요? 응. 혹시 뭔가 찍혔을까봐. 저는 남편이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너무 겁쟁이였어요. 여보, 이제라도 신고해요. 영자야. 미소 씨를 도와야 해요. 진짜 나쁜 놈을 잡아야 한다고요. 동식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경찰서 가자. 하지만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남편을 믿어야 할까요? 정말 그냥 무서워서 도망친 것 뿐일까요? 상담소에서 배운 게 있어요. 가해자들은 항상 그럴듯한 변명을 한다고요. 피해자인 척하기도 하고요. 제 남편도 그런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 무서워서 어쩔 수 없었던 걸까요? 확실한 건 미소 씨가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범인을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일 경찰서에 가면 모든 게 밝혀질까요? 제 남편은 정말 무죄일까요? 저는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여보, 정말 그게 전부예요? 뭐가? 미소 씨한테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동식 씨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야? 나는 정말 아무것도. 그럼 왜 이렇게 철저히 증거를 없애려고 했어요?
혹시 의심받을까 봐서. 의심받을 일을 했나요? 아니야.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런데 동식 씨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삭제된 통화 기록 복원 완료. 삭제된 통화 기록이요? 여보, 이게 뭐예요? 동식 씨가 휴대폰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그게 삭제된 통화 기록이 있었다고요? 영자야, 이건 뭔가 더 숨기고 있는 거죠? 강변에 내려달라고 해서 데려다 줬어. 그때 뭐라고 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내 명함을 줬어. 위험해 보여서 말이야. 명함을요? 응. 다시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그날 밤 미소 씨가 명함 보고 전화한 거예요? 응. 11시 43분에 울면서 전화했어. 동식 씨가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저는 이제 확신했어요. 남편이 아직도 뭔가 큰 걸 숨기고 있다는 걸요. 여보, 내일 경찰서 가기 전에 정말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정말로 미소 씨한테 아무것도 안 했어요? 대답해 주세요. 동식 씨가 한참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경찰서에서 다 말할게. 하지만 저는 내일까지 기다릴 수 없었어요. 지금 당장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전 남편이 계속 따라온다고 무서우니까 돌아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가려고 했어. 가려고 했다고요? 응. 차를 돌려서 가려고 했는데. 왜 안 갔어요? 동식 씨가 한참 망설이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무서웠어. 정말 무서웠어. 그래도 가야 했잖아요.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는데. 알아. 지금도 후회하고 있어. 하지만 뭔가 더 있는 것 같았어요. 여보, 정말 그게 전부예요? 뭐가? 미소 씨한테 전화 받고 그냥 안 간 게 전부라고요? 동식 씨가 또 말을 못했어요. 여보, 제발 진실을 말해주세요. 영자야, 나는 정말 최악의 인간이야. 왜요? 다시 전화해 봤거든. 미소 씨한테요? 응. 30분 후에 다시 전화했는데 안 받았어. 그래서요? 가봤어. 갔다고요? 동식 씨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강변으로 다시 갔어. 그런데, 그런데 뭐요? 한대훈이 미소 씨를 차에 태우고 다른 곳으로 가는 걸 봤어. 그럼 따라갔어야죠. 따라갔어. 어디까지요? 한강 둔치까지.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거기서 뭘 봤어요? 한대훈이 미소 씨를 때리고 목을 조르는 걸 봤어. 그래도 안 도왔어요? 동식 씨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무서웠어. 정말 무서웠어. 그리고, 그리고 뭐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저는 남편이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젊은 여자가 죽을 위기에 있는데 그냥 지켜만 봤다니요. 여보, 그럼 미소 씨가 정신을 잃은 것도 봤어요? 응. 그래도 안 도왔어요? 한대훈이 어디론가 가더라고. 그래서 뭐요? 미소 씨가 죽은 줄 알았어. 죽은 줄 알았다고요? 그럼 경찰에 신고했어야죠. 무서웠어. 내가 거기 있었다는 게 들통나면 의심받을까봐. 경찰서에서 형사님한테 이 모든 걸 털어놨어요. 남편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형사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중요한 목격자네요. 네. 하지만 무서워서 도와주지 못했어요. 동식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했어요. 한미소 씨를 강변에 내려준 후에 전화를 받았어요.
도와달라고 해서 다시 갔는데 왜 바로 안 갔어요? 무서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 후에 어떻게 됐나요? 한대훈이 미소 씨를 한강 둔치로 끌고 가는 걸 따라가서 봤어요. 직접 봤어요? 네. 때리고 목을 조르는 걸 다 봤어요. 그래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동식 씨가 울기 시작했어요.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형사님이 한대훈 조사 결과를 보여줬어요. 한대훈이 자백했어요. 모든 걸 인정했어요. 다행이네요. 하지만 남편분도 조사받아야 해요. 뭘로요? 증거인멸과 신고 의무 위반 혐의요. 동식 씨가 각오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감수할게요. 며칠 후 한대훈 재판이 열렸어요. 동식 씨는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났어요. 한대훈의 스토킹, 납치, 폭행, 그리고 동식 씨의 방관. 증인은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왜 도와주지 않았나요?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신고는 했나요? 못했습니다. 제가 거기 있었다는 게 들킬까 봐서요. 판사님이 엄중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시민으로서의 도덕적 의무를 다하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재판 결과 한대훈은 납치, 감금, 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을 받았어요. 동식 씨는 증거인멸과 신고 의무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받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식 씨가 말했어요. 영자야, 나 정말 나쁜 사람이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배우는 거죠. 용기를 말이에요. 그날부터 우리 부부에게는 새로운 과제가 생겼어요. 바로 용기를 배우는 일이었어요. 한대훈은 기소됐지만 동식 씨도 벌금과 사회봉사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부부에게 남은 건 용기를 배우는 일이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몇 주가 지났어요. 동식 씨는 사회봉사를 시작했고 저는 상담소 일을 계속했어요. 어느 날 동식 씨가 풀이 죽어서 들어왔어요. 오늘 뭐 했어요? 지역 아동센터에서 청소했어. 그런데 뭐요? 아이들이 나를 보는 눈빛이 이상해. 왜요? 뉴스 봤나 봐. 겁쟁이 택시 기사라고 수군거리더라고. 동식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택시 일 그만할까? 왜요? 부끄러워. 어떻게 다른 여자 손님을 태워? 그럼 뭐 할 거예요? 다른 일 찾아볼게.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달랐어요. 여보, 도망치지 마세요. 뭐? 택시 일을 계속하면서 이번에 배운 걸 실천해요. 어떻게? 다시는 외면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럼 정말 그렇게 해요. 동식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맞아. 도망치면 안 되지. 그 즈음 상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영자 씨, 택시 기사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무슨 교육이요? 위급 상황 대처법이요. 블랙박스 활용법, 긴급 신고 방법, 이런 것들요. 좋은 생각이에요. 남편분도 참여하실 수 있나요? 실제 경험담을 들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동식 씨에게 물어보니 처음엔 주저했어요. 내가 뭘 가르쳐? 나는 실패한 사람인데. 그래서 더 가르칠 게 많은 거죠. 실패해서 배운 교훈을요. 며칠 고민하더니 하겠다고 했어요. 첫 교육날
동네 택시 기사 아저씨들이 많이 왔어요. 다들 관심이 많더라고요. 윤 팀장님이 먼저 강의했어요. 위급 상황을 목격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신고입니다. 112에 바로 신고하세요. 직접 개입하기 어려우면 멀리서라도 지켜보면서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블랙박스는 절대 끄지 마세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동식 씨가 나서서 경험담을 얘기했어요. 저는 무서워서 도와주지 못했어요. 그 때문에 피해자가 더 큰 고통을 당했어요. 아저씨들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어요. 경찰에 신고하기, 주변 사람들 불러오기, 경적 울리기, 이런 것들요. 한 아저씨가 손을 들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무서운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무서워도 돼요. 하지만 완전히 외면하면 안 돼요. 멀리서라도 지켜보고 신고는 해야 해요. 다른 아저씨가 말했어요. 형님, 용기 내서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요? 작년에 젊은 여자가 남자한테 쫓기는 걸 봤는데 그냥 지나쳤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후회돼요. 동식 씨가 그 아저씨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음엔 도와주시면 돼요. 교육이 끝나고 많은 기사님들이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꼭 신고부터 하겠어요. 블랙박스도 절대 끄지 않겠어요. 차에 경찰서 번호를 붙여놓겠어요. 몇 달이 지났어요. 동식 씨는 택시 일을 계속했고 정말 달라졌어요. 어느 날 밤 늦게 들어와서 말하더라고요. 오늘 젊은 여자를 태웠는데 남자친구한테 맞았다고 하더라고. 어떻게 했어요? 바로 상담소 전화번호 줬어. 그리고 경찰서까지 태워다 줬지. 잘했어요. 블랙박스도 켜놨고 신고도 했어. 동식 씨가 뿌듯해 했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택시 기사가 된 것 같아. 다른 날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오늘은 할머니 한 분을 태웠는데 손자가 돈을 달라고 협박한다고 하더라고. 어떻게 했어요? 바로 112에 신고했어.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다고 해서. 잘했어요. 예전 같으면 그냥 힘드시겠네요 하고 말았을 텐데. 또 다른 날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중학생 아이를 태웠는데 계속 울고 있더라고. 왜요?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다고 해서. 그래서 학교 상담실 전화번호를 알려줬어. 좋은 일 했네요. 그리고 부모님께도 연락드리라고 했지.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이렇게 동식 씨는 조금씩 변해갔어요. 단순히 목적지까지 태워주는 것이 아니라 승객들의 어려움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어요. 어느 날은 임신한 여성이 배가 아프다고 해서 산부인과 응급실까지 빠르게 태워다 주기도 했고, 길을 잃은 치매 할아버지를 만나서는 경찰서에 신고해서 가족을 찾아드리기도 했어요. 여보, 요즘 정말 바쁘시네요. 응. 그런데 재미있어. 사람들을 도와주니까 보람이 있어.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그때는 무서워서 외면했는데 지금은 외면하는 게 더 무서워. 한대우는 기소됐지만 동식 씨도 벌금과 사회봉사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부부에게 남은 건 용기를 배우는 일이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몇 주가 지났어요. 동식 씨는 사회봉사를 시작했고 저는 상담소 일을 계속했어요. 어느 날 동식 씨가 풀이 죽어서 들어왔어요. 오늘 뭐 했어요? 지역 아동센터에서 청소했어. 그런데
뭐요? 아이들이 나를 보는 눈빛이 이상해. 왜요? 뉴스 봤나 봐. 겁쟁이 택시 기사라고 수군거리더라고. 동식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택시 일 그만할까? 왜요? 부끄러워. 어떻게 다른 여자 손님을 태워? 그럼 뭐 할 거예요? 다른 일 찾아볼게.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달랐어요. 여보, 도망치지 마세요. 뭐, 택시 일을 계속하면서 이번에 배운 걸 실천해요. 어떻게? 다시는 외면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럼 정말 그렇게 해요. 동식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맞아. 도망치면 안 되지. 그 즈음 상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영자 씨, 택시 기사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무슨 교육이요? 위급 상황 대처법이요. 블랙박스 활용법, 긴급 신고 방법, 이런 것들요. 좋은 생각이에요. 남편분도 참여하실 수 있나요? 실제 경험담을 들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동식 씨에게 물어보니 처음엔 주저했어요. 내가 뭘 가르쳐? 나는 실패한 사람인데. 그래서 더 가르칠 게 많은 거죠. 실패해서 배운 교훈을요. 며칠 고민하더니 하겠다고 했어요. 첫 교육날, 동네 택시 기사 아저씨들이 많이 왔어요. 다들 관심이 많더라고요. 윤 팀장님이 먼저 강의했어요. 위급 상황을 목격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신고입니다. 112에 바로 신고하세요. 직접 개입하기 어려우면 멀리서라도 지켜보면서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블랙박스는 절대 끄지 마세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동식 씨가 나서서 경험담을 얘기했어요. 저는 무서워서 도와주지 못했어요. 그 때문에 피해자가 더 큰 고통을 당했어요. 아저씨들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어요. 경찰에 신고하기, 주변 사람들 불러오기, 경적 올리기, 이런 것들요. 한 아저씨가 손을 들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무서운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무서워도 돼요. 하지만 완전히 외면하면 안 돼요. 멀리서라도 지켜보고 신고는 해야 해요. 다른 아저씨가 말했어요. 형님, 용기 내서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요? 작년에 젊은 여자가 남자한테 쫓기는 걸 봤는데 그냥 지나쳤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후회돼요. 동식 씨가 그 아저씨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음엔 도와주시면 돼요. 교육이 끝나고 많은 기사님들이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꼭 신고부터 하겠어요. 블랙박스도 절대 끄지 않겠어요. 차에 경찰서 번호를 붙여놓겠어요. 몇 달이 지났어요. 동식 씨는 택시 일을 계속했고 정말 달라졌어요. 어느 날 밤 늦게 들어와서 말하더라고요. 오늘 젊은 여자를 태웠는데 남자친구한테 맞았다고 하더라고. 어떻게 했어요? 바로 상담소 전화번호 줬어. 그리고 경찰서까지 태워다 줬지. 잘했어요. 블랙박스도 켜놨고 신고도 했어. 동식 씨가 뿌듯해 했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택시 기사가 된 것 같아. 다른 날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오늘은 할머니 한 분을 태웠는데 손자가 돈을 달라고 협박한다고 하더라고. 어떻게 했어요? 바로 112에 신고했어.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다고 해서. 잘했어요. 예전 같으면 그냥 힘드시겠네요 하고 말았을 텐데.
미소 씨도 가끔 상담소에 와서 다른 피해자들을 도와줘요. 많이 강해졌어요. 영자 씨, 남편분 안부 전해주세요. 그때 일로 많이 배웠다고요. 저도 그래요. 남편이 용기를 배웠어요. 처음엔 원망했는데 지금은 이해해요. 무서웠을 거예요. 고마워요. 남편이 그 말 들으면 위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계시니까. 어제는 동네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젊은 여자가 남자한테 쫓기고 있었거든요.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이번엔 달랐어요. 동네 할머니가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동네 기사 아저씨들이 모여서 그 여자를 도와줬어요. 교육받은 분들이었거든요. 이제 우리 동네가 달라졌네. 동식 씨가 뿌듯해했어요. 맞아요. 모두가 용기를 배웠으니까요. 상담소 교육도 전국으로 퍼지고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와요. 택시기사 위급 상황 대처 교육이 모델 사업이 됐어요. 동식 씨도 가끔 다른 지역에 가서 강의해요. 제가 실패한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남편이 자랑스러워요. 오늘 아침 빨래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그날 젖은 셔츠를 꺼내면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끝났네요. 남편의 목에 있던 손톱 자국은 사라졌지만 마음에 새겨진 교훈은 남아있어요. 영자야, 고마워. 뭐가요? 나를 믿어줘서, 그리고 포기하지 않게 해줘서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부부잖아요. 하지만 쉽지 않았을 텐데. 처음엔 무서웠어요. 정말 모르는 사람과 30년을 살았나 싶었거든요. 미안해.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요.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변명이 안 되지. 변명은 아니지만 이해는 돼요. 그리고 지금은 정말 달라졌잖아요. 늦게 배운 용기가 우리 부부를 다시 묶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세탁통을 열 때마다 약속을 떠올려요. 외면하지 않겠다고요. 동식 씨도 매일 아침 택시에 타기 전에 다짐해요. 오늘도 누군가를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요. 어젯밤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대학생을 태웠는데 아르바이트비를 못 받았다고 울더라고. 어떻게 했어요? 노동청 신고 방법을 알려줬어. 그리고 법률상담소 번호도 줬지. 잘했어요. 예전 같으면 힘내라 한마디로 끝났을 텐데. 이제 저희 부부는 확신해요. 용기는 전염된다고요. 한 사람이 용기를 내면 주변 사람들도 따라해요. 미소 씨는 지금 새로운 사람과 조심스럽게 만나고 있어요. 트라우마 치료도 받고 다른 피해자들을 돕는 일도 해요. 한대우는 감옥에서 상담 치료를 받고 있어요. 언젠가는 진짜로 변했으면 좋겠어요. 복래 할머니는 동네 안전지킴이 대표가 되셨어요. 의외로 리더십이 대단하세요. 그리고 저희는 더 단단한 부부가 됐어요. 위기를 함께 이겨내면서 서로를 더 깊이 알게 됐거든요. 지난주에는 금혼식을 맞았어요. 결혼 50년이에요. 영자야, 다시 태어나도 너랑 결혼할 거야. 정말요? 이런 일 겪고도요? 이런 일 겪었기 때문에 더 그래. 너 아니었으면 나는 계속 겁쟁이로 살았을 거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아니었으면 용기가 뭔지 몰랐을 거예요. 늦게 시작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배웠으니까요.
오늘도 동네를 걸으면서 생각해요. 우리가 사는 이 작은 동네가 조금씩 더 안전해지고 있다고요. 택시기사 아저씨들은 블랙박스를 켜고 다니고, 복내 할머니는 밤늦게도 골목을 순찰하시고, 상담소는 24시간 전화를 받아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매일 밤 하루를 되돌아보며 물어봐요. 오늘 누군가를 외면하지는 않았나? 오늘 누군가에게 용기를 나눠줬나? 작은 변화들이지만 분명히 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위험을 목격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희처럼 무서워서 주저하시겠어요? 아니면 용기를 내서 도와주시겠어요? 지금 계신 동네와 날씨, 그리고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용기를 나누어요. 그래야 더 많은 미소 씨들을 도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용기는 크고 거창한 게 아니에요. 112에 신고하는 것,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 끝까지 지켜보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큰 용기가 되는 거예요. 늦어도 괜찮아요. 저희처럼 예순이 넘어서 배워도 돼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외면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도 누군가는 도움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주세요. 용기는 혼자서는 작지만 함께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젖은 셔츠와 목의 자국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용기와 희망으로 끝났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도 일상에서 작은 용기를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